미안해, 지은아. 이 개는 우리 가족 거야. 유언대로 데려가야 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한 달, 세상이 무너진 듯한 이 순간에 또 다른 상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님, 부탁드려요. 반디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내 목소리는 애원처럼 흘러나왔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반디의 목걸이가 반짝이는 걸 보았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다. 내 이름은 김지은, 32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여자였다.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의 연인이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나는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를 잃었다. 병원에서 그의 손을 잡고 울던 그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유일한 위로가 된 건 반디였다. 골든 리트리버, 민준이 데려온 강아지. 지은아, 반디가 내 곁을 지켜줄게. 민준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시댁 가족들이 모였다. 전통적인 한옥 집안,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늘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유언장을 봐야 해라고 하시며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다. 반디는 가족에게 돌려주라. 왜? 민주는 반디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때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다. 걔는 집안 재산이야 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는 고집을 부렸고 우리는 행복했다. 이제 그들은 유언을 핑계로 반디를 데려가려 했다. 그날 밤 반디를 안고 울었다. 목걸이에 새겨진 작은 펜던트, 민준이 직접 만든 거였다. 비밀 상자야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호기심에 펜던트를 열어보았다. 안에 작은 USB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열리며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은아, 미안해. 사실 내가 아는 나가 아니야. 영상 속 민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대학 시절, 그는 동성애자였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숨겼고 나와 결혼했다. 너를 사랑하지만 진짜 나를 숨기며 살았어. 반디의 목걸이에 이걸 넣었어.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래. 충격이었다. 민준이 동성애자였다니? 우리 결혼 생활은 행복했는데. 하지만 그의 고백은 더 깊었다. 내 가족은 보수적이야. 내가 반디를 지키면 그들은 포기할 거야. 이 USB는 내 자유의 열쇠야. USB에는 그의 일기와 사진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의 고민, 가족의 압박,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지은아, 너도 내 마음을 따라 살아. 그날부터 내 삶이 변했다. 시댁에 USB를 보여줄 수 없었다. 그들은 더 화낼 테니까. 대신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기수연 변호사를 발견했다. 여성 변호사, LGBT 권익 전문.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다. 수연은 35살, 짧은 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 김지은 씨,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반디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민준의 유언과 USB를 털어놓았다. 수연은 조용히 듣더니 이건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압력이 크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숨기며 살았어요. 그 대화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수연은 변호사로서 친구처럼 조언했다. 반디를 지키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민준 씨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시댁을 설득할 계획을 세웠다. 매일 통화하며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니 가슴이 설레었다. 수연의 미소, 그녀의 손길이 스치면 이상한 떨림이 왔다. 이게 뭐지? 나 자신을 탓했다. 민준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을이 깊어지며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반디가 앞서 달리며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지은 씨, 당신 강해요. 수연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흩날렸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수연 씨, 나 이상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아직 어렵지만.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파트로 왔다. 반디 데려갈게. 나는 거부했다. 유언이 있지만 민준의 진짜 의지는 달라요. 싸움이 커지며 가족들이 모였다. 수연이 변호사로서 개입했다. 법적으로 검토해보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수연의 과거가 드러날 위기였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댁 가족 앞에서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돕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중에 알았지만 수연은 대학 시절 가족에게 아우팅 당한 적이 있었다. 부모님의 반대로 집을 나왔고 홀로 서울에서 변호사가 됐다. 한국 사회는 아직 LGBT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히 전통 가정에서. 그날 밤 수연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빌딩,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졌다. 미안해, 지은아. 내 일 때문에 내 과거가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그 포옹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싹텄다. 민준의 USB가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려 했던 거야? 수연아, 나도 내가 좋아. 다음 주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시댁은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다. 수연은 민준의 USB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건 민준 씨의 진짜 의지예요. 반디는 지은 씨의 가족이에요. 재판장에서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시아버지는 그런 더러운 비밀을 왜 공개해? 라고 소리쳤다. 한국의 보수적인 법정 분위기 속에서 LGBT 이야기가 나오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 중간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민준의 여동생, 은지가 증인으로 나왔다. 오빠의 USB는 가짜예요. 지은 언니가 조작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은지는 가족의 압력으로 거짓 증언을 한 거였다. 가족을 위해 나중에 그녀가 사과하며 털어놓았다. 반디를 데려가려는 가족의 음모였다. 수연은 분노했다. 이건 위증이에요. 증거를 다시 검토해요. 그 사건으로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다. 재판 준비하며 부산으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수연이 말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힘들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우리는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반디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렸다. 그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자유로워져라. 하지만 배신이 또 왔다. 은지가 USB의 복사본을 훔쳐 가족에게 넘겼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이용해 나를 협박했다. 이 비밀 공개하면 내 인생 끝이야. 서울의 카페에서 만난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다. 민준이 동성애자였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나는 울었다. 수연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함께 싸워요 라고 말했다. 재판이 고조되며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유언 분쟁 속 숨겨진 LGBT 이야기라는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젊은 층은 지지했지만 보수층은 비난했다. 수연의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왔다.
너 같은 변호사 그만둬. 그녀는 지쳤지만 포기 안 했다. 지은아,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가을 끝자락, 한옥마을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전통 의상 입고 추석처럼 음식을 나눴다. 하지만 분위기는 긴장됐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반디 포기하면 모든 걸 덮어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의 의지를 지킬게요. 그때 수연이 나타났다. 증거가 있어요. 은지 씨의 위증 증명. 혼란이 일어났다. 은지가 울며 고백했다. 미안해요. 가족 압력 때문에 가족들은 충격받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가 그런 고통을 USB의 내용이 공개되며 가족의 태도가 변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가족의 변화는 느리지만 진심이었다. 시아버지는 민준을 이해 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재판은 화해로 끝났다. 반디는 내 곁에 남았고 USB의 비밀은 가족 내에서만 공유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 수연의 감정이 드러났다. 은지가 물었다. 언니, 수연 변호사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해요.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은 정상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카페 손님들도 이상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수연은 강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 우리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했다. 반디가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이게 행복이야. 고조되는 감정 속에 충돌이 또 왔다. 수연의 전 여자친구 혜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수연의 대학 동기, 해외에서 돌아온 디자이너. 수연아, 아직 나 사랑하지? 혜린의 말에 수연은 동요했다. 과거야. 하지만 혜린은 집요했다. 지은. 그 애는 과부잖아. 나랑 다시 시작해. 이 배신감이 들었다. 수연이 혜린과 만난 걸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밤에 대화했다. 수연아, 왜 만났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과거가 떠올라서 혜린은 수연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연은 거부했다. 지은이 내 미래야. 하지만 혜린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녀는 USB를 입수해 언론에 유출하려 했다. 수연을 빼앗기지 않을게. 위기가 고조됐다.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변호사의 숨겨진 사랑과 유언 비밀, 우리 삶이 공개됐다. 수연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나는 카페를 그만뒀다. 가족들도 압박받았다. 시어머니가 포기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 안 했다. 함께 이겨내자. 봄이 오며 상황이 반전됐다. 혜린의 유출이 실패했다. 은지가 도와 증거를 무효화했다. 언니, 미안해. 이제 지지할게. 가족들의 지지가 커졌다. 수연과 나는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쏟아졌다. 용기 내세요. 여름의 서울은 더웠지만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다. 반디와 함께 공원 산책, 한강 피크닉. 수연이 말했다. 결혼하자.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또 다른 충돌. 수연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내가 그런 애라니.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는 집안 망신기라고 화냈다. 수연은 무릎 꿇었다.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 광경에 나도 울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의 압박이 우리를 짓눌렀다. 배신은 내부에서 왔다. 수연의 오빠가 혜린과 손잡고 우리를 분리하려 했다. 수연아, 정상으로 돌아와. 그는 회사에서 수연을 압박했다. 변호사 일자리가 위태로웠다. 지은아, 미안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까? 수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고조되는 긴장 속
나는 민준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사랑은 자유야. 이 용기를 내 수연의 부모님을 만났다. 수연을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들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내 진심에 흔들렸다. 민준처럼. 고통 주지 마. 가을 다시 재판 같은 가족 모임. 수연의 부모님이 왔다. 용서할게. 눈물의 화해. 혜리는 포기하고 떠났다. 우리의 사랑이 승리했다. 겨울의 끝, 우리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반디와 함께하는 삶. 우수연은 LGBT 단체에서 일하며 나를 도왔다. 카페 재개장, 손님들이 축하해요 라고 말했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마지막 충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민준의 친구가 USB 추가 파일을 보냈다. 민준이 너에게 숨긴 게 더 있어. 파일 속 민준은 수연을 알았다. 대학 시절 수연과 민준은 친구였다. 수연아, 내 사랑 이해해. 민준이 우리를 연결한 거였다. 이 사실에 감동받았다. 민준이 우리를 지켜봤어. 수연과 안고 울었다. 가족들도 모여 민준을 추모했다. 그 애가 바란 대로. 봄꽃 피는 서울. 우리는 결혼식 같은 파티를 열었다. 반디의 목걸이에 새 펜던트. 우리의 사진. 가족, 친구들이 축복했다. 행복하세요. 한국 사회의 변화 속 우리의 사랑은 빛났다. 결국 반디는 우리와 함께했다. 비밀은 자유의 열쇠였다. 민준의 유산, 사랑의 메시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인생은 고통과 사랑의 조화. 그 속에서 우리는 빛났다.